네, 우선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얘기하자면 저의 닉네임은 샤라가 아니라 사랴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번 질문 영상 보니까 예전에도 많이 헷갈려 하셨는데 네, 어쨌거나 사랴입니다. 샤라가 아니라 사랴입니다. 네. 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죠. 오늘은 이제 저번에 질문을 받았으니까 Q&A 이제 답변을 하는 시간이죠. 일단 제가 대사를 따로 마련을 하진 않았어요. 한 두 가지 질문 빼고는. 그 두 가지도 외국어여서 그런 건데, 질문을 보자마자 바로 대답을 하는 게 더 뭐라 해야 될까. 사실성이 있다는 느낌? 약간 더 진실되게? 거짓 없이? 뭐 대충 아무튼 뭐 그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제가 미리 대사를 준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질문만 정리를 해서 보이시나? 뭐야, 너무 밝아서 안 보여. 메모장에다가 질문을 정리를 했어요. 질문이 한 110개 댓글만 그렇게 달렸고 한 사람당 여러 개 질문하신 분들 계시니까 질문 자체는 되게 많았는데 중복된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니까 대충 70개 정도의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70개를 다 사진을 댓글 사진을 보여주면서 원래 하려 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약간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조금 사심적인 질문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얼굴 공개하실 생각 있나요? 아마 이게 여러분들은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겠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약간 시기상조라는 말을 제가 이런 질문들이 전에부터 달렸을 때 많이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느끼기에 이제는 얼굴 공개를 해도 별다른 뭐 채널 운영에 문제가 없겠구나, 약간 뭐 그런 느낌? 그렇게 들 때 제 예상으로는 한 대충 앞으로 올해 내로는 힘들 것 같고 한 내년쯤으로. 네, 그러니까 공식적인 얼굴 공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거 유튜브에 딱 공식적으로 제가 여러분 저 얼굴 공개합니다 따단 하면서 올리는 거. 네, 뭐 가능하다면 올해 내로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채널이 성장이 빨리 되면은 대충 한 일단은 10만 명 넘으면, 일단은 기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자면 10만 명이 넘으면 대충 그 시기가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제 올해 유튜브 목표가 10만 명이거든요. 작년에 1월달에 시작했을 때 지금까지 했을 때 딱 10,000명 넘는 걸 목표로 했었고 그게 실제로도 이루어졌으니까 와, 10만 명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이고 이건 다른 얘기고. 네, 어쨌거나 얼굴 공개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이렇고,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혹시 모태솔로는 아니시겠죠? 사례님은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원빈, 현빈, 장동건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신의 얼굴은 평범해서 좋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구독자랑 사귈 생각 있으신가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약간 이거 질문 자체가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단 제가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뭐 누구와 만나든 저랑 잘 맞는 사람이면 딱히 상관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 제 채널의 구독자건 아니건 전혀 다른 일반인이건 외국인이건 외계인이건 저랑 잘 맞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딱히 뭐
난 유튜브 구독자랑 절대로 만날 생각이 없어, 이런 주의는 아니에요. 그냥 사람 사는 세상에서 좋은 사람 만났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뭐 그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언제부터 귀여우셨나요? 귀여운 비결이 뭔가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라 해야 되지? 저는 사실 제가 귀엽다고 저는 사실 제가 귀엽다고 느끼지 않거든요. 실제로 제 실제 지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저는 뭐 그렇게 귀여운 편에 속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현실에서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언제부터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본 순간부터 귀여운 비결이 뭔가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저를 귀엽다고 느낀 이유, 그거겠죠? 근데 좀 사심적인 거,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법한 했던 거라 가장 먼저 했고, 네, 다음은 프로필에 관한 겁니다. 닉네임 변경 이유, 닉네임의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제가 예전에 9월 27일 정도까지만 해도 사마루라고 이름을 썼었는데, 왜 사랴로 이름을 바꾸게 되셨나요? 사랴라는 이름에 뭐 의미가 있나요? 이런 질문인데, 우선 닉네임 변경을 한 이유는 좀 뭐라 하지? 제 이름이랑 완전 똑같은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마루인데 그냥 마루라고 이름을 쓰시는 걸 봤어요. 뭐 만약 그분이 저보다 늦게 채널을 시작을 했고 저보다 구독자 수가 적거나, 그러니까 늦게 시작을 했으면서 구독자 수가 적거나 하면은 서로 뭐 얘기를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할 그런 얘기거리라도 생기는데, 저보다 몇 년을 먼저 시작을 하셨고 구독자 수도 저보다 몇십 배는 많았었기 때문에, 뭐 이사마루라는 이름의 그 뭐라 하지, 발음을 하는 게 좀 약간 좀 입이 안 달라붙는다 해야 되나? 그런 비슷한 이유로 닉네임을 바꿀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기도 했는데, 마침 제가 그 유튜브 채널을 발견하게 되면서 확실히 닉네임을 변경을 하는 게 좋겠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사랴라는 닉네임의 의미, 그러니까 유래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막 닉네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닉네임이라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대표하는 그 하나의 지칭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뭘로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사자라는 이름, 그 뭐지? 닉네임이긴 하지만 성과 이름을 나눠줬어요. 그냥 사로 시작하고 그 뒤에 이름을 뭘로 할까? 그래서 처음에 닉네임 정할 때도 앞에 사를 먼저 붙여놓고 이 사와 어울릴 만한 다른 게 뭘까? 그러면서 가나다라 마바다 각약 어격 아야 어여 오요 오요 의 이런 걸 다 붙여보고 했는데, 사실 의미는 뭐 그렇게 깊게 있지는 않습니다. 네,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좀 발음하기 좋고 문자로 썼을 때 보기 좋은 그런 걸 찾다 보니까 처음에 막 여러 가지 많이 나왔어요.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이 닉네임까지 나온 거는 사리아라는 그 닉네임 그 목록이 하나 나오고, 사리아를 영어로 써봤을 때 차라리 이 리아보다는 리아가 더 나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사랴 한글로 써보고 영어로도 SARAYA 이렇게 써봤는데 어울리는 거예요. 뭔가 사랴, 게다가 이 발음도 쫙쫙 달라붙어가지고 이걸로 해야 되겠다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름 자체에는 의미가 뭐 막 엄청 막 진부하게 막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미래에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은 가깝게 크리에이터로서 목표가 있으신가요? 아까 사심 관련된 그 카테고리에서 잠깐 얘기했긴 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일단 이 크리에이터라는 걸로 약간 좀 성공을 하고 싶어요. 성공의 의미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조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성공도 아니고, 무조건 사람들이 많이 안다 해서 성공도 아니고, 사람마다 기준에 따라서 그 성공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수입이 있으면, 그리고 플러스 제가 그걸로 평생을 할 수 있다고 이제 그 기반이 잡히면,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라고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제가 지금은 유튜브만으로는 최소한의 먹고 살 수 있는 수입이 안 되니까, 뭐 기껏 해봤자 뭐라 해야 될까, 뭐 지금 저 생일 지난 지가 얼마 안 돼서 계산이 정확하게 안 되는데, 대충 뭐 한 달에 치킨 한두 마리 시켜 먹을 정도? 뭐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라는 거는, 아직 저도 이 수익 자체가 안 잡혔거든요, 기반이. 그래서 저도 아직 정확하게 제 수익에 대해서 확신을 못 하겠어요. 뭐 어쨌거나 약간 말이 딴 길로 샜는데, 결과적으로 뭐 미래에 대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간에 장래 희망을 얘기하는 거니까, 꿈을 얘기하는 거니까, 꿈이라고 만약에 꿈과 같은 질문이 있었나? 꿈과 관련된 질문? 그런 건 없네요. 그러면 꿈이라고 해서 꿈이 뭔가요? 라고 대답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골드 버튼 이상은 받는 것이 제 꿈 중 하나입니다. 네, 크리에이터로서 골드 버튼, 다이아 버튼도 되면은 좋겠지만, 일단 지금 눈앞에 있는 목표는 골드 버튼. 크리에이터로서의 목표도 마찬가지죠. 올해 내로 10만 명을 찍어서 실버 버튼을 받고, 그 실버 버튼 오프닝 ASMR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올해 크리에이터로서 목표는. 그리고 이것도 뭐 이 목표도 목표지만, 또 다른 목표로는 제가 뭐 수입이 더 많이, 그러니까 유튜브든 아니든 뭐 다른 알바를 하든 뭘 하든 수입이 들어와서 더 좋은 카메라 장비와 더 좋은 마이크, 아니면 더 좋은 배경에 대한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이 아니라 약간 조언적인 느낌으로, 배경이 좀 약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같아요 라는 느낌이랄까. 뭐 저는 뭐 크게 신경 쓰진 않지만, 그것도 뭐 신경 쓰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되게 이 한 질문에 되게 많이 엽기를 많이 했네. 이래서 좀 대사를 준비할 걸 그랬나?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97년생입니다. 그래서 올해로 2017년으로 21살이 되었고요. 원래 직업이 무엇인가요? 글쎄요, 뭘까요? 저는 무슨 직업일까요? 저도 모르겠네요. 수원 사시나요? 페이스북에서 장안대에 가셨다는 글을 봤어요. 강사이신가요? 장안대는 다른 만날 사람이 있어서 간 거고, 사는 지역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습니다. 사는 곳이 어딘가요? 경기도 고양시에 있습니다. 혼자 사시나요? 혼자서 이만한 집에 살면 와 진짜 대박이겠다. 가족이랑 같이 삽니다. 생일과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1997년 11월 13일 생일고요. 혈액형은 O형입니다. 사랴라는 이름을 언제까지 쓸 건가요? 평생. 사마루라는 닉네임에서 변경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질문이 올라온 것 같은데, 저는 사마루라는 닉네임이 그렇게 막 마음에 닿지는 않았어요. 좀 막 마음에 든다 이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말 그대로 그냥 굿 정도의 닉네임이었는데, 지금 사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그 사랴는 그레이트의 느낌? 약간 진짜 저가 느끼기에 되게 굉장히 마음에 들고 좋은 이름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 일체 없이, 심지어 이거는 제가 그래서 한번 알아봤어요. 사마루라는 닉네임에 그 중첩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 닉네임을 정할 때 굉장히 많이 알아봤어요. 이걸 쓰고 있는 사람이 있나 없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이름으로 평생을 크리에이터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아니, 그렇게 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이나 간식이 있나요? 웬만한 건 다 좋아하는데, 간식 같은 거는 뭐 초콜릿 이 정도? 초콜릿 되게 좋아해요. 저는 음식이면 이 식사의 개념인 것 같은데, 감자탕 같은 거 좋아하고, 근데 감자탕도 그런 것보다는 좀 수제비 그리고 칼국수 이런 거 좋아하고,
또 뭐가 있을까? 막상 생각하니까 어지간한 건 다 좋아해요. 근데 그 중에서 뭐 특히 좋아하는 요리라고 하면은 봄동나물 무친 거 좋아하고, 어, 뭐가 있을까? 네, 뭐 칼국수? 뭐 그 정도? 칼국수도 뭐 김치 칼국수, 바지락 칼국수, 김치 칼국수, 바지락 칼국수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동물이 무엇인가요? 강아지만 좋아하시나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네, 저는 뭐지?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만 키웠기 때문에. 아니 아니 아니, 이리 와, 나랑 이리 와. 거기 있을래? 이리 와. 이리 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 그 이전 유치원 때부터 앉아, 엎드려, 엎드려, 강아지만 키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영향이 좀 큰 건지 고양이도 별로 안 좋아해요. 뭐 고양이 보면은 귀엽긴 한데 그래도 강아지가 최고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손이 되게 예쁘시는데 사용하시는 핸드크림이 뭔가요? 안 씁니다. 저는 핸드크림 안 쓰는데 딱히 뭐 지금 겨울이라서 손이 좀 많이 트긴 했는데 핸드크림은 딱히 안 씁니다. 그리고 핸드크림이나 이런 거 안 쓰는 게 좋아요. 저도 약간 TV에서 대충 주워드는 말이지만 핸드크림이나 아니면 립밤 이런 걸 쓰면은 피부 자체에서 수분기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이 핸드크림이 바르는 것 때문에 더 약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핸드크림 같은 걸 안 발랐을 때보다 더 뭐라 하지? 그냥 가만히 냅두면은 그 수분기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그 힘이 더 약해진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크림은 진짜 막 심하게 트지 않는 이상은 쓰지 않고, 쓴다고 해도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핸드크림 아무거나 유효기간 남아있는 거 아무거나 그런 걸 사용을 합니다. 앉아. 아이. 좋아하시는 연예인이 있으신가요? 요즘은 TV를 딱히 안 봐서 연예인을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예전에는 슈니엘? 약간 그런 분위기의 연예인들을 좀 좋아했습니다. 네, 네. 마이크 개수가 몇 개신가요? 이거 하나, 그리고 3D오 또 하나, 그 다음에 예전에 쓰던 롤랜드 인이어 마이크 그렇게 3개 있습니다. 근데 거의 줌 H1이나 인이어 마이크는 이제 안 쓰고, 거의 안 쓰고, 그러니까 ASMR 용도로는 거의 안 쓰고 3D오가 주력이죠.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거 사진으로 넣을까 말까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뭐 이상형 정도는 프로필로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상형은 제가 예전에 올린 적도 있긴 했는데 유튜브에 아마 지금은 비공개 처리가 됐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상형은 좀 화장 안 하고 약간 수수하게 하고 다니는데 약간 청순한 느낌? 그리고 약간 딱히 저도 사실 이상형이라고 하면 별로 그렇게 없어요. 좀 그냥 굳이 물어보시니까 저는 사람 마음만 맞으면 어떻든 상관없다고 보는데, 굳이 물어보신다면은 좀 화장을 안 하고, 이거는 좀 그래줬으면 좋겠고, 가급적 화장을 안 하고 긴 머리? 생머리까지는 아니어도 되는데 좀 긴 머리가 길수록 되게 매력이 넘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한 보통 일반적으로 단발이 아니면 한 여기까지 오시잖아요 보통. 저는 한 허리 밑으로, 진짜 막 누가 봐도 와 저거 머리 관리하기 힘들겠다 하는 그런 느낌 정도까지 오는 그런 느낌? 제가 실제로 그런 분이 지인 중에 한 분으로 계셨는데 한 달에 샴푸를 한 통을 쓴다 했나? 더 많이 쓴다 했나? 뭐 아무튼 그러시더라고요. 뭐 어쨌거나 머리 기시고 약간 청순한 스타일? 그리고 딱히 없긴 한데, 아! 약간 일단 첫 번째 술 마시는 것 자체는 문제 안 되는데 절제를 좀 하면서, 좀 흔히 말하는 개 됐다 이런, 막 꽐라 됐다 막
그런 게 없는, 술을 안 마시면 더 좋고요. 제가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술 맛없어서 제가 싫어하거든요. 맛없어서 싫어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가정적인 상황 때문에 술을 굉장히 싫어해요. 네, 술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술 때문에 집안이 박살날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어가지고, 술은 제가 선천적으로 굉장히 싫어하지만, 아니 후천적으로 굉장히 싫어하지만, 환경적인 것 때문에 그래도 뭐 그거를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뭐 술을 좋아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 술을 안 좋아해서 안 마시거나, 마신다 해도 절제를 어느 정도 하는, 아니 어느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절제를 하면서 마시는, 약간 네,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거, 담배는 절대 안 돼요. 피웠어도 안 되고, 피워도 안 되고, 피울 예정이어도 안 돼요. 만약에 피웠었다면 금연을 한 지 10년이 넘어야 돼요. 이건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절대적인 거. 네. 왜 그러냐면, 말 안 해도 알죠. 담배 같은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금연 금주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걸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담배는 정말로 싫어요. 뭐 이거는 가정 환경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정말 싫어요. 담배는 몸에 좋을 것도 하나 없고, 요즘은 뭐 돈도 많이 들고, 담배는 정말 진짜, 술은 어느 정도까지 제가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쳐도 담배는 절대로 안 했으면 합니다. 안 해야 돼요. 이거 이상형을 물어보는 거니까, 제 기준을 물어보는 거니까, 다른 뭐 주관적인, 객관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주관적인 걸 물어보셨으니까 담배는 절대로 안 돼요. 네. 오른손잡이신가요? 네. 가장 좋아하는 ASMR 장르가 어떻게 되시나요? 가죽, 이게 약간 뭐,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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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 있죠? 그런 것도 좋아하고, 뭐 기본적으로 제가 들을 때는 약간 반복적인 거? 약간 단어 반복, 약간 간질간질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뭐 대부분 다 좋아합니다. 어지간해도 싫어하는 장르는 없어요. 호불호 관련된 입소리도 저는 좋아하는 장르에 속하고 싫어하진 않아요. 대부분의 장르는 다 좋아합니다. 좀 너무 약간 본질적인 거에서 벗어났다면, 그 벗어났다는 그 생각 때문에 싫은 거지, 소리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아요. 그 전에, 좋아하는 그리고 자주 듣는 ASMR 크리에이터가 계신가요? 있긴 한데 이거 얘기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네. 직접적인 언급을 하면은 좀 약간 좀 뭔가 문제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은 약간 돌려서 얘기를 할게요. 토마토님이나 마사지 하제나, 그분을 어떻게 돌려서 얘기하지? 어, 어, 네. 제가 최대한 돌려서 얘기하려 했는데, 이걸 어떻게 돌려서 얘기하지? 아무튼 뭐, 한 서너 분 계시긴 합니다. 근데 뭐, 저는 ASMR을 자주 듣진 않기 때문에, 네, 뭐, 그렇습니다. ASMR과 피아노를 제외한 다른 취미가 있으신가요? 운동하는 건 있긴 합니다. 뭐, 네. 최근 피아노 영상에 아리가또 하는 영상이 있던데, 자막이 있던데, 일본어 할 줄 아시나요? 제가 연필 깎는 영상에서 잠깐 얘기했긴 했는데, 잠깐 배웠어요. 히라가나 가타카나까지만 배우고 한자 잠깐 들어갔다가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뭐 그 자막 정도는 그냥 번역기 돌려도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좀 감사 인사를 하는 데에는 그렇게 세계 국어까지는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느껴서 그렇게 했던 거고, 특별하게 뭐 제가 할 줄 알아서 한 거는 아닙니다. 네. 자신이 찍은 것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상 탑 1위는, 네, 제가 찍은 것 중 좋아하는 영상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제가 찍은 것 중에서 글쎄요, 딱히 뭐 이거는 좋다, 나쁘다라는 건 없었고 싫다 하는 거는 있었는데 뭐 대부분 그냥 저는 다 만족을 하고 올립니다. 올릴 때는. 왜냐면 저 스스로도 만족이 안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한다라는 거는 좀 기본적인 의미로 크리에이터로서 기본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제가 웬만하면 마음에 들어 하는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가장 좋아한다라는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어, 굳이 지금 생각을 하자면 한번 확인해 볼까? 제가 찍은 것 중에서는 딱히 한쪽 귀 ASMR 주제는 좀 참신해서 마음에 들어 합니다. 특히 더. 뭐 딱히 없던 것 같아요. 뭐 두개골 긁기? 약간 이 뇌 긁기를 좀 뜯어서 좌우로 더 구분 잘 되게 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약간 참신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 느낌상 굉장히 좋아하는 영상 중 하나고, 뭐 그 다음에 좀 이거 어딨어 잠깐만 이거 빨리 이거 잠깐 이거 이거 있죠 이거 이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 약간 이것도 되게 전 되게 약간 제가 느끼기로는 이건 좀 참신했다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이것도 제가 좀 순수 ASMR적인 느낌으로 되게 잘 살려낸 것 같다라고 느껴서 되게 좋아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발음이 랄랄랄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는 어떻게 되시나요? 174.9입니다. 174.5에서 9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보통 174 이상은 넘어갑니다. 막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너무 180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비율 뭐라 하지? 영상미적인 이게 다른 주제고, 어쨌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저는 지금의 키에 가장 만족을 합니다. 너무 작지도 너무 크지도 않고. 네, 다음 카테고리로 넘어가죠. 일상적인 거. 주변에 공개하셨나요? ASMR 하는 거를 했다면 반응이 어떤가요? 뭐 주변에서 알아보시나요? 일단 저도 잘 모르겠어요. 주변에 공개라는 건 아닌데 좀 친한 사람, 일단 주변에는 아는 몇 분에게만 제가 했어요. 공개를 한 것도 이번에 올라올 1주년 기념으로 만든 특별 영상으로 촬영에 협조해준 두 사람한테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게 아닌 경우는 그냥 페이스북에서 저를 알아본 그런 경우. 반응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물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 명한테는 물어보긴 했는데 처음에는 뭐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는데 다른 뭐 먹방 ASMR 이런 걸 이미 접한 분이라서 나중에는 뭐 그냥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제가 따로 뭐 물어봐서 나중에 뭐 1주년 기념 영상을 올리고 인터뷰 영상 올릴 때 좀 메이킹 필름 이런 걸 만들 때 그때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ASMR 하다가 주변 사람이 들어온 적이 있나요? 하다가 들어온 적은 없는데 저번에 제가 관리 허술로 저번에 라텍스 장갑 케찹이랑 버무리는 영상 할 때 그때 저희 아빠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뭐 ASMR 한다고는 못 느끼신 것 같고 ASMR 자체를 애당초 모르실 것 같아요. 뭐 그냥 뭐 맛있는 거 먹냐 뭐 이러면서 뭐 딱히 없다고 보면 되겠네. 다롱이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다롱아 이리 와봐. 다리 저려. 다리 저려. 이리 와. 다롱 이리 와. 얘가 다롱 이리 와. 이리 와.
얘가 앉아. 2009년 2월 28일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017년 2월 28일이 지나면 만으로 8살이 되네요. 만으로 8살. 꽤 나이가 있어졌네요, 이제. 항상 되게 젊은이의 모습일 줄 알았는데 약간 이제 어느 정도 노년층으로 접어들고 있네. 그 생각하면 좀 슬퍼요. 저 다롱이가 이제 좀 갈 데가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라는 거 느끼면은. 네, 사용하시는 편집 프로그램이 어떤 건가요? 페가스요. 페가스 13.0. 네, 뭐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이런 걸 배워보고 싶긴 한데 좀 접하기가 힘들어서 가격도 비싸고. 사장님 양말에서 아재 스멜 냄새 나요. 양말이 그거밖에 없으신가요? 이게 뭐 어때서요? 편하면 됐지. 편하면 됐지. 양말이 사실 이런 거밖에 없긴 해요. 다른 거 양말은 어디 보자. 이런 거? 이런 거? 아니면 이거 있긴 한데 이거 양말 다 구멍 났어요. 보면은 이거 양말 다 구멍 나가지고. 물론 양말이 없으면 이런 거 신기도 하는, 이렇게 구멍 난 것도 신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것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나. 네. 네, 양말은 뭐 그렇습니다. 편집은 혼자서 하시나요? 네, 혼자서 다 합니다. 스트리밍 할 생각 없으신가요? 물론 있죠. 당연히 있고 앞으로도 있고 영원히 계속 있을 건데 지금 같은 이 집 상황에서는 스트리밍을 하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적어도 자취를 시작을 하면, 자취 같은 거나 독립을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그거 하려면 보증금 500, 1000 이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모으는데 올 한 해가 다 갈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유튜브를 많이 키워서 그 유튜브 수익만으로 독립을 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긴 할 텐데, 그거를 하려면 적어도 1년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할 생각은 있지만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좀 근본적인 이제 질문에 대한 카테고리예요. 좀 근본적인 질문. ASMR을 제작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유튜브를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되게 근본적인 질문이죠. 기본적으로 ASMR을 제작하게 된 계기는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랑 똑같기 때문에, 똑같고 ASMR에 좀 부가적인 설명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는 제가 1월달이죠. 작년 1월달 학교 졸업하기 한 달 전에 제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최대한 간략하고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흔히 말하는 좀 뭐라 해야 될까, 약간 좀 친구가 없었어요. 네, 그냥 화끈하게 얘기하죠. 저희끼리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친구가 제가 없었기 때문에, 친구가 없었을 뿐더러 그 이외에 지인도 얼마 없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제가 외로움을 많이 느꼈어요. 옛날부터 부모님도 항상 맞벌이 하시다가 지금 어떤 일이 생겨서 어떻게 되긴 한데, 어지간하면 집에 있어도 저 혼자 있고 그나마 다롱이가 있긴 한데, 그래서 좀 외로움 때문에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울증도 왔었고 외로움 이외의 것 때문에 온 것도 있지만, 좀 그래서 제가
한 2015년 중후반부터 느낀 게, 나를 좋아해준,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은 많은데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때 실제로도 그랬어요. 나를 좋아해주는, 가족 제외하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갈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그쯤부터 되게 유튜브를 시작을 해볼까 이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좀 우울한 얘기지만, 처음에는 단순히 우울증과 외로움을 누군가 한두 명이라도 좋으니까 좀 위로를 받고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ASMR을 왜 그 중에 선택을 했냐면, 원래는 제가 무슨 게임 방송 아니면 제가 음악하니까 피아노 이런 관련된 걸 하려 했었는데, 게임은 기본적으로, 제가 게임 실행을 실제로도 했어요. 제가 16년 중순쯤에. 그래서 실제로도 제가 뭐 드립도 많이 치고 뭐 방송하는 것 자체는 문제 없다고 보는데, 환경 자체가 마련이 안 됐다 보니까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ASMR은 비교적 그런 환경의 제약에서 좀 자유로운 편이니까, 소음만 제외하면은. 그래서 ASMR을 시작하게 됐어요. 뭐 특별히 저는 ASMR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어쩌고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네. ASMR 안 했으면 지금쯤 뭐 했을까요? 글쎄요, 지금 뭐 했을까가 아니라 뭘 하고 뭘 할 육체가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ASMR 안 했으면은, 유튜브를 안 했으면은, 그래서 그냥 가장 좋은 상황은 그냥 흘러가는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뭐 알바를 대충 하면서 최저시급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것도 기사니까, 그냥 부당하게도 이 노래 해도 뭐 그냥 일하고, 뭐 아니면은 그냥 그것도 아니면 그냥 한강다리 뛰어내렸거나 그 둘 중 하나였을 것 같아요. 후자가 더 클 것 같지만, 가능성은. ASMR을 알게 된 나이와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굉장히 ASMR 일찍 접한 편에 속하거든요. 2012년 3월인가 4월인가 그때 ASMR을 처음 접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일찍이죠. 횟수로만 따지면 5년 전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5년 전이면 언제야?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접했으니까. 한국에서 ASMR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기도 몇 년, 1년 전이죠. 그때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계기는 뭐 딱히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유튜브로 뭐 이것저것 검색하다가 알게 됐어요. 저도 되게 신기해요. 저는 이게 어떻게 이걸 접하게 됐지? 막 이러면서. ASMR 하시면 목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목 관리 안 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것처럼 막 이러기도 하고, 그냥 목 관리는 딱히 안 합니다. ASMR 보면서 주무시나요? 뭐 하신다면은 본인의 걸로 뭐 본인의 ASMR을 보시나요? 일단 뒤에 있는 것부터, 저는 제 ASMR을 들으면서 뭘 하지는 않아요. 좀 오글거리는 게 너무 심해서 ASMR의 그 본연적인 느낌을 잘 못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거를 보는데, 기본적으로 ASMR 들으면서 잘 때도 있고 그냥 이렇게 잘 때도 있는데, 옛날에는 매일매일 ASMR을 들으면서 잤는데, 요즘에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ASMR 듣는 것 자체가 일상 소음처럼, 진짜 소음처럼 ASMR 듣는 것 자체가 방해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면 ASMR을 듣는 것도 잠을 들어가게 해줄 때 도움이 되지, 잠에 어느 정도 들어가서 본격적인 잠으로 들어갈 때는 소음으로 인식이 돼서 더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오늘은 ASMR 들으면서 편히 쉬고 싶다 라고 느끼면, 그럴 때 ASMR 들으면서 누워있다가 잠들기도 하고, 뭐 그래요. 네.
왜 마스크 쓰시나요? 눈만 공개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까 제일 처음에 사심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시기상조라고는 느끼는데 얼굴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 상체 위로, 이 목 부분 위로, 어깨 위로 나오는 게 더 화면에 좋을 때는 얼굴 공개를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스크를 쓰고 합니다. 네. ASMR을 찍어보니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후기에 대해서, ASMR을 직접 찍은 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좀 뭐라 해야지? 신기하긴 했어요. 되게 힘들기도 했고, 그리고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정말로 이걸로 내가 사람들에게 줬던, 아니 내가 사람들에게서 받았던 ASMR의 요소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걸까? 이런 약간 불확실성도 좀 있긴 했는데, 요즘은 좀 그런 건 없고,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제가 했으니까 느껴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딱히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네, 좀 신기하긴 했어요.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ASMR 하기 잘했다고 느끼는 거는, 사람들이 저보고 이 영상으로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왠지 제가 위로를 받으려고 시작했던 거잖아요. 개인 좀 아까 계기에 대해서,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보면은 제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위로를 받은 것도 받은 거지만 제가 남들에게 위로를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묘한 느낌?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좀 나쁜 건 아니고 되게 좋은 의미로 좀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잘한 것 같아요. 하길 잘한 것 같아요. 검은색 반팔을 2개씩 겹쳐있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제가 뭐지? 반팔을 일반적으로 면티를 입고 좀 큰 거를 반팔을 입는데, 그 큰 게 얇아요. 얇아서 추운 것도 있고, 그것만 입기에는 비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목 부분이 되게 좀 커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보이는데 저는 그런 스타일은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브이넥 이런 것도 안 좋아하고. 그래서 그것만, 그 큰 반팔만 입기에는, 되게 저는 큰 옷을 되게 좋아하는데, 큰 그 반팔만 입기에는 좀 보이는 거에 좀 리스크가 커서 안에 반팔도 껴 입습니다. 여름에도 그렇게 입어요. 큰 옷은 좋아하는데 그 큰 반팔은 좀, 예. ASMR 할 때 어려웠던 점이나 힘든 점이 있나요? 자, 처음에 할 때는 서서 했거든요. 책상에 그 카메라 올려놓고 한 2, 30분 동안 서 있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네, 지금은 뭐 적응이 됐기 때문에 그냥 가끔가다 앉아서 하면 다리 저린 거 빼고는 힘든 건 없습니다. 어려웠던 점은 딱히 좀 뭔가 막막했다는 느낌은 있어요. 분명히 제가 남성으로서 ASMR 하면은 여성이 ASMR 하는 것보다 제가 느꼈던 거는 더 성장하기 힘들다는 느낌? 이거는 남녀 차별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사실적으로 제가 느꼈던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의 ASMR 채널을 만들고 운영을 하는 것보다 남성의 ASMR 채널을 만들고 운영을 하는 게 더, 그 뭐라 해야 되지? 외모가 뛰어나다거나 아니면 촬영 장비가 뛰어나다거나 그런 게 아니면은 올리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제가 구독자 100명을 찍는데 100일이 걸렸어요. 3개월 동안 운영을 해서 100명을 찍었어요. 굉장히 좀 약간 타겟팅을 잘못한 것도 있긴 했는데, 어쨌거나 제가 ASMR 시작을 하기 전에 사전에 조사를 좀 많이 했거든요. 어느 정도 기간을 하면은 이 정도의 구독자가 되는구나, 대충의 그 조사를 했어요. 대충 그 정도 잡힌다는 그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대충 한 건 아니고, 조사는 되게 막 이것저것 알아보고 막 통계 내고 하면서 했는데, 통계를 냈을 때는 한 달을 하면은 1000명이 쌓인다는 그 통계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3달을 했을 때, 3달, 그러니까 잠깐만, 127일, 5월 7일날 제가 100일이 됐는데, 그 100일날 됐을 때가 아마 107명 정도?
그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112명? 네. 그래서 좀 되게 좀 고민이라기보다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남성 ASMR 테스트 분들도 대부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면서 좀 다르게 또 조사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아마 확 구독자가 튀거나 아니면 남성 중에서도 몇몇 분들은 한 100분의 7 정도는 확 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구독자가 뭐가 다른가, 대체 그 사람들하고 저 같은 사람들하고 뭐가 다른가 알아봤는데, 첫 번째는 외모, 이게 가장 첫 번째. 두 번째는 약간 롤플레이적인 거, 남자친구 여자친구 롤플레이. 남자든 여자든 외모가 일단 뛰어나면은, 얼굴 공개를 하면서 외모까지 뛰어나면은 구독자가 그냥 확 올라가고 한 번에. 이거는 저도 안타깝긴 하지만 딱히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게, 누구나 그럴 거예요. ASMR 느끼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팅글 느끼는데, 가능하면은 더 예쁜 사람이, 가능하면은 더 잘생긴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건 인간의 기본 욕구니까 착잡하긴 한데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롤플레이 같은 거, 저는 롤플레이는 좀 오글거리고 제가 연기를 잘 못하겠어서, 롤플레이는 많이는 안 했는데, 하긴 했지만 많이는 안 했어요. 좀 그런 걸 좀 뭐라 하지? 남성의 경우는 여심을 딱 잘 자극하는 그 롤플레이를 딱 가지고 오면은,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을 딱 저격하는 그 취향 저격을 하는 그거를 딱 가지고 오면은 올라가더라고요. 좀 그런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했는데, 어쨌거나 그 대표적으로는 그 두 가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 좀 어려웠던 건 있어요. 좀 심리적으로 좀 발전이 없는 것 같고, 제가 9월 달까지만 해도 구독자가 3,000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이거 저는 되게 예전부터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적인 걸로 인생의 진로를 잡고 싶다고 계속 바라왔는데, 이거 되게 이대로 괜찮은 걸까? 아니면 이 상태로 하면은 진짜 몇십 년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심리적인 요인이, ASMR 할 때 이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찍어서 올리면서도 이렇게 좀 괜찮나? 약간 이런 거. ASMR 하면서 기분이나 느낌이 어떤가요? 그냥 멍해요. 뭐라 하지? ASMR 자체가 심리적인 편안함을 유도하다 보니까, 할 때 제가 이렇게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은 약간 좀, 저도 약간 하면서도 그 느낌을 받기 때문에 약간 녹는 상태에서 하는 느낌? 네. ASMR은 어떤 유튜버를 보면서 참고하시나요? 참고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지? 다른 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하면은 표절 의혹도 사람들이 제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뭐라 하지? 이걸 보면서 참신한 다른 생각이 나면 그걸 하긴 하는데, 뭐 어떤 유튜브를 보면서 참고한다 이런 건 없어요. 네. 언제까지 하실 계획인가요? ASMR을 기본적으로는 계속 앞으로도 평생 ASMR이라는 거 주제 자체가 망하더라도 웬만하면 계속 할 것 같은데요. 좀 3, 40대 노인이 되더라도, 뭐 실제로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ASMR 하는 경우도 봤고, ASMR은 뭐 딱히 언제까지 하는 계획은 없어요. 계속 할 거니까. 장비를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3DO는 물류센터에서 제가 2달 동안 일했거든요. 그 물류센터에서, 교보문고 물류센터에서 일한 월급으로 했습니다. 마련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얘기할까 약간 고민 많이 하긴 하는데, 이거 질문 정리하면서 되게 많이 고민했는데, 귀할기 영상을 내렸다가 덧글을 맞고 다시 올린 이유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야외에서 ASMR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ASMR 채널을 운영하면서 저의 가치관과 신념을 약간 퇴폐적인 거라고 하면은, ASMR의 본연의 본질,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적인 거, 편안함을 유도한다, 그 본질을 넘어서서
인간의 사리사욕, 욕망 막 이런 거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영상, 대표적인 게 제가 올렸던 그 영상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가치관과 신념을 무시하는 영상을 올렸다는 거에 제 스스로에 대한 좀 죄악감도 많이 들었지만, 그 댓글에 사람들 반응에서 악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걸 딱 봤어요.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악플 자체는 딱히 상관없는데 성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 걸 제가 직접,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었어, 이건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내렸다가, 그러니까 비공개로 내렸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아쉬워하고, 그리고 이거 자체를 좀 그렇게 나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ASMR 본질의 의미로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앞으로 다시 만들 계획은 없지만 이미 만들었던 거는 뭐 사람들이 이렇게 좀 바라기도 하니까 좀 덧글과 그 뭐라 하지, 영상 평가, 좋아요, 싫어요, 이거를 비공개 처리를 하고 업로드를 하자, 재업로드는 아니고 다시 공개로 바꾸자 해서, 네, 뭐 이런 식으로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주로 촬영하시는 시간대가 어떻게 되나요? 원래는 새벽에 했었는데 요즘은 저희 형이 일하러 대전으로 6개월 동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바람에 이 방이라는 공간을 제가 뺏겼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2시부터 10시 사이쯤에, 보통은 2시에서 6시 사이에 촬영을 합니다. ASMR 찍을 때마다 아이디어 구상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하면서 떠올라요. 딱히 뭐 어떻게 구상이 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이거 괜찮겠다 하면서 메모장에 적고 그리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ASMR 찍을 때 지루하거나 졸리진 않나요? 지루하거나 졸릴 때가 있긴 한데 ASMR 자체를 제가 하면서 이렇게 막 듣다 보니까 뭐 그런 거고, 뭐 지루하거나 졸리다고 해서 이거 왜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제가 좋아해서 하는 거니까. ASMR을 잘 하는 방법이 있나요? 근본적인 거겠죠? 아무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소리들로 ASMR의 요소를 느끼나, 그거를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게 가장 나은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편하게 ASMR 들을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꾸준히 ASMR을 올릴 수가 있나요? 저는 힘들던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ASMR 약간 뭐라 하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그대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해봐야지 라는 느낌보다는 저는 원래 이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올릴 수 있는 게 아닐까. 왜냐면 만들면서 제작을 하면서 지루해, 힘들어, 아우 짜증나, 아우 막 이렇게 하는 거 귀찮아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죠.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올릴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좋아하는 일을 하면 저는 원래 좀 오글거릴 수 있는데 좀 창조해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창의적인 거? 뭔가 좀 신박한 거, 막 그런 거. 촬영 시 힘들었던 영상이 있나요? 요즘은 그냥 매번 다 적응이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힘들어라는 건 없고, 기본적으로 가장 처음에 영상 만들었을 때가 아마 가장 힘들었던 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색하기도 했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했고 좀 어리버리하고 있었으니까. 마이크 가격에 부담은 없나요? 당연히 있죠. 엄청 많죠. 지금이라도 차라리 돈 이렇게 저 3DO를 팔아서 이 돈 50만 원 마이크 가지고 이런 생각을 아주 가끔 하긴 하는데, 그거는 정말 미련한 생각인 거고, 부담은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거니까 이 정도는 감안해야죠. 주로 쓰는 마이크가 어떻게 3DO예요? 네, 이제 근본적인 질문 이제 카테고리 끝났고, 피아노에 관련된 것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악보는 어디서 구하나요? 보통은 저는 마라시님을 좋아하니까 마라시님의 악보만 뽑거든요. 카키무키의 일기장이라는 블로그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마라시님의 그 연주 영상을 체보를 해서 올리시는데, 체보는 뭐 보거나 듣고 해서 악보가 없는 거를 악보화 시킨 거를 얘기를 하고요. 거기서 보통은 봤습니다. 네. 아니면은 뭐 유튜브 둘러보면은 마라스님 거를 체보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유튜브 영상 보고 뭐 그 링크에 보통은 악보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게 돼 있어서 그런 식으로 악보를 구하는 편입니다. 피아노는 어떻게 시작했나요? 2014년 10월쯤에 제가 마라시님의 그 메들리 영상을 하나 보게 됐어요. 19분짜리인데 우연히 TV풀 영상으로,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라온 TV풀 영상, 되게 안 좋은 거지만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 영상으로 딱 마라시님의 19분짜리 애니송 메들리를 듣게 됐는데 저는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죠. 저는 마라시님을 알긴 했지만 그냥 어렸을 때 대충 흘려가다가 안 거였었고, 되게 피아노 하면은 전 선입견과 색안경이 막 있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피아노를 싫어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되게 그래서 막 클래식 같은 분위기 되게 싫어하고, 되게 막 피아노 하면은 막 순정 만화 드라마 이런 데서 막 청순가련 비련의 여정 막 이러면서 그런 느낌 되게 싫었어가지고 피아노를 싫어하던 악기 중 하나였는데, 이 마라시님이 하시는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딱 느끼고, 곡 자체가 좋았던 것도 있었으니까, 그 연주 자체가 좋았던 것도 있었으니까, 연주 방식이 신박하잖아요. 보통은 어떤 그 피아노 영상에서도 이 왼손 날려치기 10도 막 도약은 이게 막 볼 수가 없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딱 매력을 느끼고 시작을 하게 됐죠. 2014년 12월 중순쯤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악보를 외우는데 며칠 정도 걸리나요? 외우는 거는 안 해요. 딱히 외우진 않아요. 왜냐면 연습하는 것 자체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 곡당 2주 정도 걸려요. 빠르면 2주, 길면 한 4, 5개월? 한 곡당? 그 정도 하면은 굳이 외우려고 노력을 안 해도 그냥 알아서 외워져 있더라고요. 네. 영상 속 연주는 다 외워서 하는 건가요? 네. 보면은 피아노 위에 악보가 안 올라가 있죠. 그래서 솔직히 저는 악보를 읽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오히려 악보 보면서 하면은 더 이게 꼬여요. 네,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아예 연습할 때 아예 그냥 한꺼번에 다 해버리고 악보 없이 치는 게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더 여유롭고. 하루 피아노 연습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요즘은 하루 이렇게 못하고 있긴 한데 기존에는 최소 하루에 1시간 이상. 근데 한 번 앉으면은 그거에 빠져가지고 한 4, 5시간 할 때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하루에 1시간 이상은 했었습니다. 네, 이제 다시 1시간 이상 해야죠. 네, 최근에 좀 여러모로 좀 일이 있어서 좀 게으르게 좀 건너뛰긴 했는데 이제부터라도 매일매일 해야죠.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좀 약간 살벌한 수식어지만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아노 잘 치시던데 혹시 피아노 전공인가요? 아니요. 피아노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2014년 12월이니까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시작할 때쯤에. 전공을 하기에는 늦은 시간이죠.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제가 잘 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올렸던 영상들도 되게, 크리스마스 영상은 15년도 8월에 준비했던 거라서 1년 반 됐죠, 그 영상이. 그렇게 막 오래 연습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이번에 6주년과 하룻밤 이야기 그것도 4, 5개월 해서 된 거라서 저는 제가 잘 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피아노 어떻게 배웠나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학원 다니다가 요즘 다시 하고 싶은데 너무 오래돼서 어떻게. 저는 악보를 읽는 법까지, 그리고 기본적인 토대? 그 정도만 학원에서 처음 14년 11월에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2개월? 3월달까지 했으니까 4개월인가? 네, 그 정도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학원 자체가 되게 막 원장이 약간 성추행 비슷한 거 이런 게 좀 있어서 그 학원에서 나와서 혼자 그냥 2달 동안 멍하니 있다가 피아노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냥 좋은 추억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부모님을 설득을 해서 지금 쓰는 디지털 피아노를 마련을 했죠. 저거는 약간 할부라는 느낌이라서 목돈이 그렇게 안 들어가서 지금처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렇게 15년 6월부터 거진 1년 정도를 혼자서 그냥 마라시님 악보 보면서 혼자서 그냥 하고, 그래서 좀 자세가 좀 깨지는 것도 있고 리듬을 잘 못 맞추는 것도 제가 있어요. 그러다가 잠깐 한두 달 정도 학원 다니다가 또 돈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학원 못 다니고, 요즘은 이제 다시 좀 자세를 교정을 해야 되겠다, 좀 제대로 하려면 좀 배우긴 해야 되겠다, 작곡을 배우고 싶은 것도 있고, 마라시님의 음악을 제가 치는 것도 좋지만 마라시님의 분위기, 약간 그런 코드라는 게 음악 코드 말고 연주 방식의 코드만 제가 그걸 좋아하니까 그 스타일을 가지고 저만의 음악을 또 하고 싶은 그 욕구가 생겨서 작곡 같은 거를 이제 최종적으로는 배워서 제가 스스로 곡을 편곡을 하고 연주 영상을 올리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사련님은 마라시님이 연주하시는 것만 좋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원곡도 좋아하시나요? 기본적으로 마라시님이 연주했다면 좋아하는 곡이 됩니다. 원곡을 그렇게 막 찾아서 듣는 편은 아니고 그냥 마라시님이 연주하셨으면 이 곡도 좋구나, 이 정도? 어, 어. 실제로 마라시님께서 한 몇 개월 전에 엘리제를 위하여를 마라시님의 방식대로 편곡을 해서 올린 적이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원래 클래식을 되게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소화했을까. 그러니까 저는 원래 클래식을 싫어하는데 마라시님의 스타일이 좋아서 피아노에 푹 빠지게 되었는데, 그 마라시님이 클래식을 친다고 그 생각을 들었을 때 어우 대단하더라고요. 역시 굉장하시더라고요. 예, 와우. 음. 그래서 보통은 그냥 마라시님이 치셨으면은 되게 좋아하는 곡이 되는 거고, 뭐 싫어하는 곡이 있었다 그러면 그냥 똑같이 뭐 일반적인 보통 근데 싫어하는 곡도 마라시님이 치셨다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올라가는 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거 솔직히 저도 많이 고민했는데 팬과 관련된 카테고리예요. 팬아트 보내는 곳은 그 유튜브 정보란에 보면은 제 이메일이 있거든요. 그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되는데 아마 묻힐 확률도 좀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멘션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가장 좋은 거는 페이스북에서 메시지로 그 보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팬아트. 그리고 팬아트 하니까 뭐 그려주신다니 되게 감사하긴 한데, 제가 예전에 제 오너키라고 해야 되나? 저 스스로에 대한 캐릭터를 만들었었거든요. 그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수록 검은 머리에서 흰색 머리가 되는 그런 설정이에요. 그리고 눈도 한쪽은 검은색, 한쪽은 흰색, 약간 색 반전이라 해야 될까, 아니면은 검은 자만 흰색으로 바뀐다 해야 될까, 약간 그런 느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구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뭐 가능하다면 그렇게 만약에 그려주신다면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내든 사실 상관없긴 해요. 일단 팬아트를 그려주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저한테는 기쁜 일이니까. 뭔가 할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였더라?
맞아.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그림체는 좀 사실적인 그림체보다는 약간 만화 캐릭터적인 느낌? 네, 그리고 예, 그런 느낌? 어, 네. 근데 뭐 어떤 식으로 그려주셔든 상관은 없어요. 다 굉장히 제가 아끼고 좋아할 그림들이기 때문에 팬아트라는 것 자체가 네, 어쨌거나 뭐 트위터 멘션이나 가장 좋은 거는 페이스북 메시지 그리고 뭐 유튜브 정보란에 보면은 제 이메일 주소 있으니까 그쪽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팬 선물을 보내는 곳은 어디인가요? 글쎄요, 어딜까요? 저도 이거 질문 정리하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것 중 하나인데 제가 기본적으로 저희 집 주소를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뭐 어디 막 우체국 이런 데다 맡겨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사실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 지금은 그냥 팬아트 팬 선물을 하실 그 금액으로 뭐 과자라도 사 드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고 제가 나중에 뭐 피아노 공연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 제가 뭐 공식적인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나중에 제가 정말 유명해져서 뭐 팬미팅을 한다던가 그럴 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니면 뭐 좋은 생각 있으신 분 있으시면은 얘기해 주시면은 그렇게 반영하는 걸로 하죠. 네. 지금은 저는 솔직히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어떻게 될지. 시청자를 부르는 칭호를 정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글쎄요. 딱히 저도 이거는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시청자를 부르는 칭호 그런 게 보통 그런 걸 거의 안 한 생각은 해봐야겠네요. 네. 뭐 이거 물어보시기 전까지는 저는 생각을 아예 떠올리질 못했어가지고 그 다음 카테고리 네. 뭐 팬과 관련된 카테고리가 이 전에 것들 의외로 질문 좀 적었네요. 이런 팬과 관련된 거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뭐라 해야 되지? 저는 원래 처음에 시작했을 때처럼 그런 의미로 가지고 시작을 해서 이런 게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막 아직도 막 감격스럽고 막 그래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어떻게 카테고리를 구분해야 될지 몰라서 또 다른 장르라는 카테고리를 했는데 즐겨하는 게임 있으신가요? 요즘 저는 게임은 뭐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게임은 잘 안 했고 뭐 굳이 한다면은 컨트롤 게임 약간 아이 워너 비더 시리즈나 가이 시리즈나 아니면 뭐 아이작 같은 거를 좀 했었고 리듬 게임도 좀 하는 편이고요. 근데 뭐 요즘에는 뭐 딱히 게임을 한다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ASMR 이외에 게임 방송이나 노래 영상 같은 거 만들 생각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당연히. 심지어 원래 저는 ASMR 유튜브 ASMR 채널보다 게임 방송을 하는 채널을 더 운영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ASMR은 관리 소홀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ASMR, 피아노, 게임 방송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운영하고 싶었어요. 저는 원래. 그래서 그 중에서도 게임 방송을 더 주력으로 하고 싶어 했었고 왜냐면 게임 방송은 하려고만 하면 매일매일 영상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ASMR은 기껏 해봐야 하루에 한 개가 최대잖아요. 하루에 세네 개씩 올리면은 그거 다 듣는 분들도 없고 영상 효율도 떨어지니까 가장 좋은 최적은 2, 3일에 한 번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근데 게임 방송은 매일매일 두세 막 서너 개씩 많을 땐 다여섯 개씩 올려도 상관이 없으니까 좀 그런 거. 네, 그래서 제가 약간 직접적인 언급을 말고 어떻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님이나 아니면 마왕님이나
마왕님이나 지금은 좀 여러모로 문제가 많으시지만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큰 요정님이나 좀 그런 분들을 많이 동경을 해왔어요. 네. 물론 세 번째 분은 좀 많은 문제가 생겼죠. 최근 10월 말인가? 그쯤에. 어쨌거나 그래서 그런 좀 게임 방송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깊고 진지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방송을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서 방송할 수 있으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했을 텐데 못했으니까 아예 일반 외국인들이 하는 것처럼 혼자서 게임을 하고 대화를 하고 뭐 실시간 채팅은 안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올릴 계획을 잡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음 주 이 영상이 언제 오늘 내려 웬만하면은 21일, 22일 이번 주 내로 올라가겠지만 이번 주 내로 올라갈 거니까 다음 주 중으로 이 제가 생각한 계획을 시작할 생각이거든요. 아마 목요일부터 시작할 확률이 가장 높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홍보를 하면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영상을 올리고 기반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홍보를 하려고 해요. 안 그러면 처음부터 막 여러분 저 이거 개설했습니다 하면서 막 하면은 저는 그럴 일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은 막 뭐라 하지? 나중에 채널 관리를 소홀하게 하는데 경향이 소홀하게 하는데 소홀하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저는 어느 정도 제 의지나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잡을 겸 그리고 저는 그게 또 기본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막 영상 몇 개 올리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저 이거 개설했습니다. 이거 와서 다 같이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그 말을 꺼냈으면 홍보를 했으면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와서도 재미있게 볼만한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게 기본 예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막 한두 달 정도 있다가 하이라이트 재밌는 영상만 뽑아서 이 ASMR 계정에 홍보를 하질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피아노도 그렇고 피아노도 적어도 한 3-4곡 이상은 먼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 지금의 주력 화력이 된 ASMR 채널에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크리에이터 자체가 꿈이기 때문에 ASMR 단일적인 걸로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좀 뭐라 하지 여러분들도 이렇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는 게 그냥 이 채널은 이 사람은 ASMR 채널을 운영한다 라는 것보다는 이 사람은 크리에이터고 ASMR과 게임 방송과 피아노를 하고 있다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그게 앞으로 제가 영상 활동,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받아들여 주셔야 여러분들도 되게 혼동이 없으실 거예요. 네. 이거 되게 재밌게 답변을 하고 있네요. 굉장히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네. Have you to relate to the count to repeat what count do want to visit? What do you do outside of YouTube? 이건 제가 번역기를 돌려봤거든요. 다른 나라로 여행을 다녀왔나요? 너는 어느 나라를 방문하고 싶니?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한 적이 있나? 아니면 또 어느 나라를 여행을 가고 싶어 하나? 이런 질문인데 이거는 제가 번역기 여기 밑에 이렇게 띄워놓고 제가 답변을 할게요. 중학교 2학년 때 태국에 갔다 온 적은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다녀온 적은 없어요. 태국 갔다 온 것도 무슨 가족끼리 뭐 종교 관련돼서 갔었던 거고. 어느 나라를 방문하고 싶니? 아무래도 가장 가까운 일본? 뭐 문화도 비슷하고 어느 정도 제가 그래도 가서 당황하지는 않겠다라는 느낌. 혼자 가도 당황하진 않겠다라는 당황하긴 하겠다. 좀 뭐 약간 그래도 일본이 친숙하니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미국 이런 데도 좋긴 하지만 정서상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본을 먼저 가고 싶습니다. 당신은 유튜브 밖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러니까 유튜브 활동 이외에 뭘 하냐고 묻는 것 같은데, 아, 음,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피아노를 하거나 학원을 다니거나 어떻게 영상을 만들면 좋을까 구상을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합니다. 네, 뭐 이런 느낌 이 정도? 네, 와 70개 이거 얘기하는 거 되게 오래 걸리네. 이거 와 다리 저려. 네, 되게 사실 저도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는데요. 어, 뭐 이 질문과 답변 시간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저는 크리에이터를 꿈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꿈이라고 하는 게 난 이 직업이 좋아 라고 해서 직업을 정한 게 아니라 제가 무언가를 창조하고 무언가 제작하고 원래 없던 거를 만들어내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절대 가치의 수단으로서 이 크리에이터를 정한 것이라서 저는 이 일이 굉장히 좋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좋다는 게 막 유망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한테 맞는다. 이거는 나한테 딱 맞는다. 이게 이걸 하면은 내가 돈을 설사 돈을 못 벌더라도 행복하게 할 수는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정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제가 하다가 중간에 활동을 그만둘 것 같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저는 굉장히 이걸 하고 싶고 키우고 싶고 성공을 하고 싶기 때문에, 성공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돈을 많이 벌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저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뻐해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봐주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일단 성공이라고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리. 네, 이 마지막 또 다른 장르 마지막 주제 마지막 질문이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한 질문 중 하나네요. 원래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할 기회가 없었는데 ASMR 역시 앞으로도 지속을 해 나갈 거고, 지속을 해 나가며 게임 방송도 방송이 안 될 수도 있어도, 어쨌거나 제가 뭐 자취하기 전에는 방송을 못 할 수는 있어도 이런 식의 게임에 관련된 영상을 올리고, 노래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막 노래를 못해서 노래는 제가 배워본 적도 없고 뭐 모르죠. 노래를 제가 음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노래를 아예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노래하는 거는 좋아하지만 피아노 계정도 만들어서 할 예정이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사람들한테 기대해 주세요 라는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기대치를 높였다가 실망하실까봐.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장담코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막 집안이 풍비박살이 나든 아니면은 막 전쟁이 나든 막 뭘 하든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막 요즘 많이 쉬었을 때가 언제죠? 제가 일주일 쉬었나? 제가 영상 처음 올린 뒤로부터 가장 오래 쉰 게 일주일 딱 한 번 쉬었던 걸 기억하거든요. 최근 그것도 한 달 전인가 그때. 그러니까 네,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꼭, 꼭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유명해지고 성장하고 성공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성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무리는 이렇게까지 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실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언제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 이렇게 하면 되려나? 다롱이 보면서 마무리하자. 다롱아 이리와. 다롱아 이리와. 네, 다롱아 인사해. 안녕. 안녕히 가세요. 야. 자, 자. 네 여러분. 자. 네 안녕. 나중에 또 봬요. 안녕.